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나리오라는 거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그 여러 가지 결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A 반품수랑 B 반품수랑 하고 19개, 31개가 그렇게 이제 반품수라고 잡혀 있을 때는 그때 이제 매출액의 합계는 지금 이만큼이 된대요. 그때 만약에 반품 수량이 각각 이제 9개, 21개로 그렇게 이제 감소했을 때 그때 이제 매출액 합계는 지금 요만큼이 나오고요. 만약에 반품 수량이 더 늘어났을 때는 그때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그 기능을 이용하여 연간 매출액 표에서 연간 매출액 표가 지금 이 전체 표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A하고 B 물품에 그랬어요. A하고 B 물품 그러면 지금 요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물품에 반품 수량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이 되는 경우 그때 이제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A하고 B의 반품 수량이 19개, 31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매출액의 합계 H14번 셀에 있대요. H14번 셀에 보니까 매출액의 합계가 이곳에 짜잔하고 있죠. 이 반품 수량이 이제 변동이 될 때 이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할 때 문제상에서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먼저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 이름 정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나리오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름 정의하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없으면 그냥 바로 우리가 시나리오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그 바로 밑에 문제 보니까 첫 번째 지상에 2의 4번 셀의 이름은 A 반품 수량이다. 2의 5번 셀의 이름은 B 반품 수량이다. H14번 셀의 이름은 우리 매출액의 합계다.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라고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이름 정의 먼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2의 4번 셀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앞에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름 상자라고 하죠. 이 이름 상자를 클릭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이 잡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킨 대로 A 반품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 다 썼으면 꼭 엔터를 눌러야 돼요. 엔터를 눌러줘야 이름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 반품 수량 얘도 이제 선택하자고요. 2에 5번 셀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름 상자에다가 여기다 이제 B 반품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만 하고 그냥 제가 만약에 비어있는 셀 엔터를 안 누르고 비어있는 셀에 만약에 다른 곳을 찍잖아요. 찍고 나서 2에 5번 셀을 다시 찍어보면 2에 5번 셀이다 해서 셀 주소가 그냥 나와요. 이름 정의가 안 돼서. 해서 반드시 이름을 썼으면 어떻게 해라? 우리 엔터를 꼭 눌러줘야 된다. 그거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해서 B 반품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름 써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H14번 셀 또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이름 상자에 가서 우리가 매출액 합계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정의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2의 4번 셀을 찍어보면 A 반품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정의된 이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B의 5번 셀을 찍어보면 B 반품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H14번 셀을 찍어보면 매출액 합계다 하고 이름 정의된 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 정의 똑바로 했나 안 했나 우리가 확인도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름 정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만약에 오타가 있어요. 그럼 그 오타 난 상태로 계속해서 문제 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중간에 글씨를 빼먹었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수식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이 수식이라는 곳에 찾아가게 되면 이름 관리자 하고 있어요. 이 이름 관리자에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정의한 그 이름들이 쭉쭉쭉 떠요. 뜨면 만약에 내가 매출액 할게 얘를 만약에 잘못 썼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위에서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름 편집하고 떠요.
뜨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글씨 잘못 쓴 거 다시 고쳐주면 됩니다. 고쳐놓고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름이 똑바로 고쳐졌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닫기 버튼만 눌러서 닫아버리면 돼요.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름을 변경해주면 되더라, 편집하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이제 시나리오 1번이다, 시나리오 2번이다 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의 증가, 수익률의 감소 그렇게 하고 A하고 B 물품의 반품 수량을 9개, 21개, 그리고 29개, 41개 이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는 어디로 들어간다?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상 분석에 우리 시나리오 관리자 이쪽으로 들어가더라. 요 메뉴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거니까 이제 추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라는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죠. 시나리오 이름은 시험 문제상에서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 그 정해진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수익률 증가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셀이요. 변경셀은 지금 제2의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지워버리고요. 지금 우리가 수익률 증가를 볼 건데 그때 이제 우리 A하고 B의 반품 수량을 9개, 21개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A하고 B라는 그 물품의 반품 수량 이 두 개 셀이요. 이 두 개 셀을 우리가 변경셀로 지정해 주면 돼요. 이 19개, 31개가 9개, 21개로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됐을 때 이제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경셀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2의 4번 셀, 2의 5번 셀 이렇게 이제 두 개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들어가요. 셀 주소를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절대 참조 형태로 들어가 있죠. 이곳에는 지금처럼 셀의 주소가 절대 참조로 나오든 상대 참조로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셀의 주소만 정확하게 써져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떠요. 뜨면 그때 이제 A 반품 수량의 개수를 이제 9개로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B의 반품 수량은 지금 31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21개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A, B 반품 수량의 개수를 이렇게 수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나리오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또다시 시나리오를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떠요. 뜨면 그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 감소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수익률 감소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변경셀은 앞에서 아까 우리 시나리오 1번 만들 때 그때 찍어놨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지금 변경셀을 보니까 지금 절대 참조가 아니죠. 전부 다 달러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다고요. 달러가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수량, 이 반품 수량이 들어있는 그 영역이 정확하게 범위가 잡혔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달러가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또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나타나죠. 이곳에 보니까 19개, 31개하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현재 값이요. 현재 19개, 31개인데 그때 문제 보니까 29개, 41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A 반품 수량을 우리가 29개로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B 반품 수량은 이제 41개로 그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 보니까 수익률의 증가다 감소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 시나리오 관리자 좀 더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시나리오를 처음 만들 때 우리가 추가 버튼 눌러서 이제 만들어 줬죠. 만약에 내가 시나리오 잘못 만들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삭제를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수익률의 감소 이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편집 한번 눌러보자고요. 편집을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 수익률 감소 만들던 곳 있죠. 그곳으로 다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뭐 잘못됐으면 이름은 우리가 편집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변경셀이 잘못됐다. 여기서 이제 수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값을 입력하는 곳으로 다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29개, 41개가 그대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수정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삭제를 하고 다시 해도 되고 편집을 눌러서 우리가 수정을 해도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병합이라는 요 단추도 있는데 이 병합이라는 요 단추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그 시나리오랑 합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 표시라는 거는 지금 내가 작성한 그 시나리오 있죠? 그 결과를 원본 데이터, 지금 이 원본 데이터에다가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버튼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의 감소를 선택하고 표시를 누르게 되면 수익률 감소에 입력했던 그 값 있죠? 그 값이 이 표에, 이 원본 데이터에 표시가 되고요. 수익률의 증가를 선택해 놓고 표시를 누르게 되면 수익률 증가에서 설정했던 그 값이 이 원본 데이터에 표시가 됩니다. 해서 우리 시험 문제는 표시하라고는 안 나와요. 요런 게 이제 표시라는 단추구나.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제 보니까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의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 이제 요약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거예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 만들었으면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요약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보고서의 종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시나리오 요약을 해서 볼 거라 요 위에 게 지금처럼 선택돼 있으면 되고요. 그때 이제 결과셀이요. 지금 우리가 반품 수량이 각각 이제 9개, 21개, 29개, 41개로 변경이 될 때 그때 이제 매출액의 합계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걸 보라 그랬죠. 해서 지금 이곳에 잘못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HA 14번 셀을 다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그 왼쪽 앞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요약해서 시트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시나리오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보여줘요. 여기 보면 이제 A 반품수랑 B 반품수랑 써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매출액 합계다 하고 써져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글씨로 써져 있는 거는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이름 정의를 했죠. 거기서 이제 이름 정의한 그 이름들이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는 이곳에 지금처럼 이런 이름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셀의 주소가 표시가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수익률의 증가다 감소해서 시나리오 이름이 이곳에 표시가 되고 현재 값은 지금처럼 19개, 31개일 때 그때 매출액 합계는 이만큼이다. 그때 이제 반품 수량의 개수가 9개, 21개로 그렇게 이제 수정을 했을 때는 그때 매출액 합계가 요만큼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의 개수가 29개, 41개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됐을 때는 그때 이제 매출액의 합계가 요만큼이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시나리오 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문제 봤더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할 때 정답과 일치해야 된다. 만약에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오타 안 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시나리오 끝이에요. 요 시나리오도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시나리오 문제를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 하기 전에 이름 정의를 먼저 한다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짜잔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나 없나 먼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